네, 딜사이티스 단양 선생님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오늘 붉은색, 또 우리 단양 선생님도 시장의 상승을 기원하는 붉은색 타일을 매셨는데, 시장이 이렇게까지 급락할 일인가 싶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의 큰 폭의 하락, 과연 국내 증시는 어떨지 걱정이 되는데요. 일단 어제 그리고 밤새 마감됐었던 시장 분위기부터 한번 쭉 확인해 볼까요? 자, 어제도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말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러면서 딱 조심해야 될 게 원엔 환율이 굉장히 불확실하게 움직이고 있다. 어제 같은 경우도 980원대에서 원엔이 움직이면서 그 시간의 거래에서는 1000원대까지 육박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거든요. 일단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충격은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 시장은 결국에는 트럼프 입에 의해서 트럼프만을 위한 그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굉장히 우려감들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크레딧 디폴트 스왑을 국가 신용부도 위험을 나타냈을 때, 자, 미국이 지난 2월 24일부터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라는 것이 결국에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그러면서 이제 주식 투자에 들어오는 자금의 IQ는 1000인데 미국을 떠나서 유럽연합이죠. 닥스라든가 독일의 닥스라든가 영국의 파이낸셜 스톡 익스체인지라든가 유럽연합의 주가들은 이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이제 신고가 이후에 조정을 보여주는데 오늘 또 새벽에 나온 월가에서 보면 지금 주식 투자 자금을 미국에서 유럽연합으로 옮겨라. 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크게 심리가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왜 어제도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 수요일 날 CPI 발표라든가 연방 예산안 처리 그리고 목요일 날 산업생산 PPI 발표가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좀 한번 변동성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트럼프가 요렇게 얘기할 줄은 몰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골드만삭스에서도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1.7%로 대폭 하향했고, 그러면서 소비자 비관론이 최근 15개월 만에 최저로 급격히 위축됐다라는 거예요. 일단 지표는 부진하게 나오는 그런 시점에서 관세 정책을 고수하기 위해서 경기 침체도 감내하겠다. 이 부분이 결국에 투자 심리가 일순의 매도 쪽으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고, 어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이 기술주들의 방향은 비트코인의 주가의 움직임에 따랐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것도 깨고 내려갔어요. 그렇게 된 모든 것들이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가장 큰 부분이 10일에 있었던 CPI 발표예요. 이 수치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을 때는 반대로 하락에 대한 반등을 크게 나올 수 있지만 이 부분이 예상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좀 더 위축되는 그런 모습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안도 이제 10일에 있거든요. 이 부분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결국 이제 셧다운에 대한 또 우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2일까지는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뒤통수를 맞은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런 요인들 때문에 오늘 기술주 맥락 섹터들이 낙폭이 굉장히 확대되는 모습이었어요. 가상화폐 급락 나왔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반도체 섹터도 급락 나왔고, 인공지능 섹터가 약세를 보이니까 양자와 원전 섹터들도 또 급락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애플이 인공지능을 투자를 지연시키겠다 이런 것들 나오면서 또 모바일 이런 쪽도 안 좋았고,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니까 항공이라든가 여행, 은행 이런 것들이 같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기 지표를 판단할 때 은행 섹터들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행이 이제 강한 반등이 나왔을 때는 그만큼 경기 침체 우려감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 섹터들의 움직임으로 경기 지표를 우리가 판단해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그동안 약세를 보였던 제약 바이오 쪽들이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고, 전력과 신재생의 섹터, 그다음에 자동차 내연기관이죠. GM이나 포드 같은 것들이 강세를 보였고, 통신 섹터들도 나름대로 선방하면서 강보한 마감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레드핀 피인수된다라는 소식으로 뭐 60% 가까이 급등했던 그런 양상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체크포인트 테라피틱이라든가 트레비 테라피틱이라든가 브리스톨 마이어스킥 같은 의료 쪽들의 강세를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 에라 에너지라든가 도미니언 에너지 같은 전력과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엑슨 모빌과 같은 정유, 가스 이런 쪽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남아 있는 그런 시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반면에 비트코인이 급락되면서 사이퍼 마이닝이라든가 로빈후드, 코인베이스 이런 것들이 이제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테슬라는 실적 부진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서 15% 이상 급락 나왔고, 리게티와 실스크 이런 양자 섹터들도 크게 나왔고요. 엔비디아를 비롯한 인공지능 반도체 역시도 약세를 보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ETF들 보면 기술주들이 대부분 다 하락하는 와중에서 유틸리티, 에너지, 농산물 이런 쪽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일단 미국의 관세 부과 때문에 중국이나 캐나다도 농산물에 관세를 부과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농산물까지 같이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가상화폐라든가 핀테크, 반도체, IT, 인공지능, 우주 섹터, 자율주행, 로봇 섹터까지 약세를 보였어요. 그러면 오늘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 관심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제약 바이오라든가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 그리고 농산물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조금 부각받을 수 있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지금 오늘 M7들은 다 하락했죠. 덜 빠진 거, 누가 더 빠지나 이런 내기를 하듯이 오늘은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에서 그나마 이제 아마존이 선방을 했어요. 아마존이 선방을 했고, 그리고 인텔도 나름대로 선방했지만 다른 것들,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테슬라, 브로드컴 이런 것들은 낙폭이 크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어제 브로드컴의 상승으로 해서 이제 인공지능도 어느 정도 바닥권을 확인한 것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판단됐지만, 결국에 오늘 양상을 보면 인공지능 반도체 바닥권이 나오는 것들은 조금 더 조정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300일을 우리가 300일까지는 빠지는 거를 용인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17,500에 있는 17,540포인트대에 있는 300일을 이탈하면서 장중 17,290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300일을 지지하지 못한다면 시장은 더 한 단계 또 하락할 수 있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이제 나스닥 쪽에서는 반전이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고, 원자재 쪽도 마찬가지에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니까 그동안 안전자산으로 여겼던 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빠졌고, 또 구리나 알루미늄, 니켈 같은 경우도 빠졌고, 또 서부 텍사스 중진류도 마찬가지로 빠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쪽 비철금속 구리라든가 알루미늄, 니켈 쪽들은 상대적으로 낙폭이 작았던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옥수수 섹터의 강세를 보였죠. 그러면서 제일 컸던 게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은 우리가 78,650포인트대 최저점권 여기를 지켜주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 이것마저도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장중에 178,650불대까지 이탈했다가 지금 꼬리를 만든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결국에 강세 전환되지 않는다면 결국에 M7의 기술주들의 주가 흐름은 여전히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볼 것들은 장중에 어 77,790까지 갔다 왔어요. 우리는 78,650 부근에서는 매수해보자라고 했는데 일단은 종가 기준으로는 괜찮지만 이제 아랫골이 만드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상승 전환되는 모습들이 나올 때 기술주도 움직일 수 있고 그나마 이제 천연가스 속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같은 경우 장중에 10% 가까이 급등 나왔다가 되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렇다면 이제 미국과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종전을 했을 때 지금처럼 유럽연합과의 대척을 난다면 미국의 가스 수입 역시도 그렇게 수출 역시도 기대치만 못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러시아 파이프라인 복구를 했을 때 유럽연합에서도 지금 에너지 구입 비용이 그만큼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럽연합 쪽들은 지수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미국 시장이 크게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양회 이슈는 다 끝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2월 CPI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심천이나 상해 이런 것들이 소폭 약보합으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 지금 이제 일본이 제일 큰 부분이에요. 지금 엔화가 986원, 어제 오늘 새벽에는 990원대까지 올라왔던 그런 걸 보면 결국에 금리 인상은 이제 일본 중앙은행에서도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980원이라는 가격대는 2024년 8월 5일 지수가 10% 급락했을 때보다 높은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는 한번 그 학습 효과가 있게 해서 충격을 크지 않지만 2023년도 5월 달의 고점 1,000원을 돌파하는 시점에서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매도에 따른 공포감은 더 커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상황이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코스피 같은 경우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매도했지만 개인들과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코스피는 강보합, 코스닥은 하락으로 마감했거든요. 일단 원달러 환율도 1,460원대 육박한 그런 모습이고 원엔 환율 같은 경우도 시간 외에서 이제 990원대까지 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원엔 같은 것들이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경계해야 된다. 지금 거래되고 있는 게 992원 58전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엔캐리트의 공포감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관세 현실화를 보면서 스태그플레이션까지도 용인하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는 정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2일 날 CPI와 연방정부 예산, 그다음에 13일 날 PPI, 굵직한 경제 지표가 있기 때문에 12, 13일은 다소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 시장이 더 한 단계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300일 지지를 얘기했지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을 늘리고 있자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국면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수를 한다면 PPI 13일 날 PPI 발표 시점에서 여기서 PPI가 기대치보다 높게 나와서 이런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온다.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발표됐을 때 차라리 우리는 매수 쪽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이 미국 경제 지표도 경제 지표지만 관세 부분은 이제 크게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기대했는데 어제 미국에서는 대중국 범용 반도체까지 규제를 도입한다. 기사가 떴거든. 결국에는 바로 직격탄을 맞는 게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섹터들은 그만큼 좀 힘겨운 2분기, 1분기를 보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또 미국이 자동차와 철광,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 폭탄을 매기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국내 자동차 산업도 굉장히 가시밭길을 갈 수 있다. 그렇다면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던 양대 축이죠. 반도체와 자동차 이런 것들이 수출이 다소 부진하고 판매가 부진했을 때 경기 둔화 부분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경기 둔화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원엔 환율 일단 이 부분을 조심해 보자. 1,000원 넘어가면 이건 조정은 좀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해 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분위기가 반영되고 있어요. 빠르게 반영되고 있는 게 코스피, 코스닥 거래 대금이 급감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다시 코스피는 9조 8천억 수준으로 떨어졌고 코스닥은 5조 8천억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감소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어제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은 4,300억 순매도 보이면서 누적 6,500억으로 늘렸어요.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어제 우리가 한 3,400억 정도 매수하면 전고점 돌파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은 2,400억까지 2시 40분 전후까지 2,400억 매수했다가 결국에는 마감해서 1,200억 순매수로 줄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가 증가되면 결국에 코스피 역시도 바닥권을 지지하는 그런 조정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지금 현재에서는 시장에서 연기금 매수 들어오고 있고 또 서학으로 외출했던 개인들이 우리 동학으로 다시 합류하는 것들 이런 것들 보면 일단 낙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러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지금 크게 IPO 청약하는 것들은 없거든요. 근데 지금 고객 예탁금이 일주일 사이에 대략적으로 6조 원 정도가 빠져나갔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3% 빠져나가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CMA 역시도 일주일 동안 약 4조 원 가까이 빠져나가는 모습이고 뭐 마켓머니 펀드는 크게 빠져나간 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신용융자가 증가되고 있다는 이런 것들이면 결국에는 증시 자금이죠. 예탁금이라든가 CMA 쪽들은 자금이 유입됐을 때는 조정을 받더라도 우리가 강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서 유입되지 않는다면 조정은 조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바닥권 판단이 어디서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일정을 보면 이제 이탈리아 방산업체 레오나르드가 산업계획을 발표해요. 또 유럽연합에서도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약 1,800조 원의 자체 방산을 구입하겠다. 미국산 말고 그럼 결국에는 국산이 수혜를 받을 것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 이슈와 함께 방산주도 함께 봤으면 좋겠고 탄소 시장 기업 세미나가 있어요. 요거는 패스하고 그다음에 오늘 신규 양자 컴퓨팅 ETF 4개가 상장해서 내심 양자에 대해서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미국 시장이 양자가 급락했기 때문에 이거 패스한다면 오늘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에 이제 방산이라든가 제약 바이오 섹터들 이런 쪽들이 이제 시장에서 오늘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현금 얻는 분들은 현금을 만드는데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방산과 곡물, 그 다음에 제약 바이오 이렇게 해서 압축해서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종목 이야기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곡물, 방산, 제약, 바이오, 제건 뭔가 시장에 주요했었던 이슈에서 조금 이탈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볼 텐데 오늘 주목해볼 만한 종목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지난 핫 이슈 종목부터 한번 리뷰를 드려볼게요. 한화 엔진과 현대 로템을 오늘 좀 리뷰를 드려볼 텐데 가격 전략 어떻게 정정을 해볼까요? 저는 한화 엔진 같은 경우는 좀 더 봤으면 좋겠어요. 지난 우리 3월 4일 날 이 목표 주가를 28,500원으로 이제 제시해 드렸는데, 네. 요거는 결국에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 이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선박 부문의 엔진 수요가 굉장히 증가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특히 함정에 대한 미국 군함이나 함정에 대한 MRO 쪽들의 이제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엔진 부품이나 수리, 정비, 판매 이쪽이 굉장히 기대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2026년도까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외국인들과 기관들까지 매수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우리가 1차 목표가는 28,500원을 보시되
24,000원을 지켜주는 모습 나온다면 목표 주가를 한번 47,000원까지 상향시키는 것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1차 목표는 28,500원, 즉 29,000원대 갔다가 28,000원 지지받는 모습 보이면 우리는 32,000원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3월 5일 날 방산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됐다. 그래서 우리가 11만 원까지 이제 목표 주가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나토와 유럽연합이 미국과 척을 쥐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산 방산품은 사지 않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로템 역시도 우리가 목표로 했던 11만 원 이 가격 도전해보고, 그다음에 8만 6천 원을 지켜주면 저는 15만 원까지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방산과 조선 섹터들은 지금 시장에서는 일시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추세가 살아있다면 여전히 목표가 도전하는 자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주목해 볼 만한 핫 이슈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떤 쪽 이슈 주목하십니까? 자, 오늘은 기사가 많이 나온 게 방산 쪽으로 많이 나왔어요. 네. 방산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방산하고 싶은데 이번 주도 그렇고 방산 쪽으로 저희가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그동안 관심에서 멀어졌던 재건 쪽들 한번 말씀드렸죠. 젤런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사우디 도착해서 미국과 종전과 광물협정 재논의한다. 그렇다면 일단 이런 것들로 한번 움직였던 게 전진건설 로봇이라든가 대동기업, 현대 HD, 현대인프라코어가 움직였어요. 그러면 오늘처럼 지수가 개파락에서 출발한다면 대장주인 전진건설 로봇을 저가에 한번 매수해보고 싶어요. 54,500원부터 동시호가 매수하고 손절은 55,500원 이탈을 잡으시고 목표 주가는 71,000원 도전해보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재건 관련한 종목군에 대한 이슈 그 가운데 전진건설 로봇을 토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시간의 단위가 종목에서는 계란값 얘기가 나오네요. 네. 지금 뭐 이런데 미국에서 누가 계란을 수출하려고 하겠어요? 자업자득이죠. 그다음에 조류 독감 때문에 많은 양계들을 도축해서 지금 이제 품귀 현상인데, 그러면서 우리도 한번 겪었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수출하는 국가들이 많을까, 이런 거 보는데 결국에는 계란값과 곡물 가격은 관세 요인 때문에 같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KCP라든가 미래생명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KCPD와 미래생명자원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토픽 종목은 전진건설 로봇 계속해서 오늘장 흐름 지켜보겠습니다. DSITS 단야 선생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